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 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규동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제가 좋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 토요타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모처럼 만나는 토요타 라브4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라브4 진짜 오랜만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라브4는 도심형 컴팩트 SUV의 대명사죠. 자, 아시겠지만 이 도심형 컴팩트 SUV라는 장르를 개척한 개척자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기아 스포티지죠. 네, 1세대 스포티지가 등장하면서 이 세그먼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스포티지가 살짝 주춤하는 동안 라브4, CRV 이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에서 파이를 엄청나게 키운 모델, 그 대표적인 모델이 라브4인데요. 라브4가 그동안 가솔린 모델이랑 또 하이브리드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가 계속 되고 있다가 드디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토요타가 그 전기차에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그 갭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메워줄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시승했었던 렉서스의 NX450H 플러스, 그 차도 이제 NX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 NX450H 플러스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차인데 또 시스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무게도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세부 조정을 거쳐 가지고 지난번에 NX450H의 보급형 모델이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세그먼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C60도 이 세그먼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X450H도 조금 비교해보고, 또 제가 타고 있는 볼보의 XC60 T8도 조금 비교를 해볼 계획이고요. 자, 이 라브4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NX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휠베이스가 2690으로 휠베이스는 똑같은데 길이가 NX보다 조금 짧죠. 그래서 4600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XC60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도 좀 더 많이 길고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XC60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사이즈가 그 전통적으로 컴팩트 도심형 SUV의 대표적인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의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이즈가 좀 많이 커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게 그 당시로서는 표준이었고요. 자, 이번에 라브4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사실 지난 세대 라브4는 조금 얌전했었다면 이번 라브4는 느낌적으로 약간 우락부락 하면서도 좀 힘이 있는 저돌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앞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볼드한 느낌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 라브4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콧불소 이런 느낌, 좀 굉장히 강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토요타가 디자인이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좀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라브4가 디자인이 가장 그래도 외관이 잘 멋있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PHEV 같은 경우는 그릴 안쪽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적용을 해가지고 좀 강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사실 PHEV랑 큰 차이는 없는데 옆으로 와 보시면 펜더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토요타에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배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휠 요거 굉장히 멋있죠. 와, 이 굉장히 각지고 단단한 근육질 차체랑 잘 어울리는
이 5 스포크 휠이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강한 느낌이고 좋은데 요거 19인치 휠인데 요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근데 약간 공력 휠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느낌 아니고 굉장히 강한 느낌의 19인치 휠을 적용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 휠 적용돼 있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팬더라든가 앞에 범퍼라든가 이쪽 가니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해놔 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터프한 느낌을 주기에는 여기 플라스틱이면 좀 더 터프하죠. 근데 조금 고급스럽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해 놔 가지고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여기 C필러에 이렇게 띠를 하나 넣어 가지고 요게 전반적으로 약간 박시한 스타일의 강한 느낌을 주는데 요거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유구가 붙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충전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수평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해 가지고 차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역시나 각이 좀 빡빡빡 져 가지고 이번 라브4는 확실히 이게 각진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 가지고 기존의 라브4가 약간 솔직히 보면 약간 유약한 느낌, 이게 도심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딘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라브4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얍, 됐다. 자,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 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 잘 안 차지긴 하더라고요. 자, 트렁크도 뭐 이 정도면 비교적 깔끔하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충전구도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 수리킷도 들어 있고요. 아무래도 2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를 눕혀보면 딱 이 정도면 뭐 꽤 반듯하긴 하네요. 제가 누워보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거나 그런 정도가 되긴 하죠. 근데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반듯하게 정돈이 잘 돼 있네요. 이 정도면 평탄화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쪽에는 그냥 지금 12V 시거잭만 하나가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220V 이런 거 하나 딱 해놔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네요. 2열은 아무래도 뭐 휠베이스가 아주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딱 그냥 무릎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근데 편하긴 되게 편해요. 이 시트 밑에 발도 편안하게 들어가고 등받이도 각도가 이 정도면 꽤 여유있게 누워있죠. 이게 또 조절이 되나? 조절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기본 각도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다 눕혀버리면 등받이 각도는 되게 편하네요. 와, 진짜 편하다. 그리고 2열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또 USB 2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시트백 포켓 뭐 이런 부분들, 이쪽에 컵홀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뭐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닌데 근데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해요. 등받이 각도랑 시트도 굉장히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자, 라브4는 도요타 코리아에서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모델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라브4가 판매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라브4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주력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나름 폭을 넓히기도 하고 이 전기차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지금 모델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저도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격이 아무래도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르죠. 이 차 같은 경우도 기본 하이브리드 가격보다 한 600만 원 가까이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600만 원 더 주고 이 차를 살 거면 차라리 윗급을 사지, 혹은 야 600만 원을 그럼 얼마를 전기차처럼 타면 기름값을 뺄 수 있을까, 하이브리드도 원래 연비는 엄청 좋은데,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동안. 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예 약간 윗급 모델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가격 같은 부분도 이게 결국은 어떤 중고차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뭐 주행하면서 어떻게 그걸로 기름값에서 상쇄를 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이 차를 전기차처럼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원할 때 전기를 조금 풍성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이 라브4 PHEV 같은 경우도 그 전기 모터도 출력이 꽤 높고 배터리 용량도 꽤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거의 전기차처럼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라브4에는 2.5 가솔린이 178마력이고 전기 모터가 128마력, 그렇게 해서 합산이 306마력인데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 렉서스 NX450H 같은 경우 이제 307마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수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8.1kWh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볼보의 XC60 T8이랑 비교해 보면 T8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터보 엔진이어 가지고 엔진 출력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전기 모터도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얘가 아까 전기 모터가 128마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XC60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143마력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또 XC60이 조금 더 무거워요. 크기도 조금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힘에서는 얘도 128마력만 하더라도 전기 모터 힘이 사실 상당히 강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내에서는 웬만큼 그냥 전기 모터로만 주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 속도도 뭐 시속 130 몇 킬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얘는 63km고요. 그리고 NX450H는 56km거든요. 근데 XC60 T8은 57km예요. 그래서 NX랑 뭐 XC60이랑은 좀 비슷한 상황이고 얘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63km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날씨 좋을 때 주행해 보면 거의 한 70에서 80km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이 차도 제가 시승차를 받아 가지고 잠깐 타고 풀 충전을 했더니만 79km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 57km라고 이야기하는 XC60을 타고 다녀보면 웬만큼 70 몇 킬로는 늘 가거든요. 그리고 뭐 조건만 맞으면 80 몇 킬로, 최대 90km까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만 하더라도 뭐 웬만큼에서는 70km에서 80km 정도는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더라.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뭐 평상시에 그냥 전기차처럼 충분히 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장거리 주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기름 넣어서 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라브4랑 NX450H가 XC60보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냥 기름으로만 가는 하이브리드 연비가요, 그게 이 차가 훨씬 더 높아요. XC60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연비가 11.4밖에 안 되는데, 이 PHEV 같은 경우에 휘발유로만 가는 연비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5.6이면 그래도 이게 사륜구동의 SUV인 걸 감안하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것도 뭐 실제로 주행해 보면 뭐 17, 8 이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XC60을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게 부러운 게 이쪽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 뭐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더 길더라. 그런 부분들은 좀 부럽긴 해요.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꽤 많이 나거든요. XC60 T8이 거의 8,500이고, 그리고 NX450H 플러스가 7,100만 원인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5,570만 원이니까 가격에서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물론 이제 브랜드의 그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랑 성능과 또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외관이 굉장히 각이 많이 치고 근육질이 강조되어 있는 좀 약간 우락부락한 터프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실내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내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한 1980년대에서 미래에 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지금이 1980년대야. 근데 이제 미래에 갔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이게 최신 약간 미래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 이거 뭐 2000년대 초반 뭐 그런 느낌이 그냥 그대로 아직 물씬합니다. 이런 레이어라든가 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 예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다이얼들이나 나눠져 있는 이런 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미래적인 느낌에서는 좀 멀긴 하죠. 모니터도 작고. 지금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8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만 12.3인치 이렇게 딱 넣어줘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라인은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물리 다이얼 이거 굉장히 좋긴 해요. 엄청 쓰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무 재질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막 그립감 진짜 좋거든요. 와, 사용감은 진짜 좋은데 느낌은 이제 2000년대 응답하라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쉽죠. 지금 여기 나름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 놓은 거, 계단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약간 NX 느낌을 조금 살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어 레버도 전통적인 이런 기어 레버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요즘 다 전자식 많이 쓰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오토면 하이브리드랑 전기랑 이제 수시로, 가솔린이랑 전기랑 수시로 바꿔가면서 쓰는 거고, 이쪽에서는 EV 모드 하면 전용 EV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충전도 이쪽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유지하는 것도 이쪽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는 스포츠 모드, 노말, 그리고 에코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노말이 되고, 밑에는 트레일 버튼이 있어서 이거 이제 오프로드 들어갈 때 트레일 모드 선택하시는 버튼 이쪽에 있고요. 컵홀더가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 네. 지금 인테리어는 블랙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빨간색 스티치를 넣어가지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놨고, 그게 저 스티어링 휠에도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고, 시트에도 빨간색 스티치를 넣어가지고 좀 스포티하게 가운데 이렇게 라인도 넣어놨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근데 앉아보면 이 옆구리가 굉장히 불룩해가지고 몸을 잘 지지해 주는데 쿠션은 또 상당히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실내가 이게 지금이 2010년이면 그럼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 제가 느낌으로. 기능적으로는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늘 터치만 많으면 한 번 더 조작하려면 불편하다라는 걸 고려하면 그러면 엄청 편리해요. 기능적으로 엄청 편리한데 시각적으로 2023년은 좀 아닌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조작감이나 사용성은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PHEV가 되면서 이쪽 커넥트 관련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U+랑 같이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U+에서 내비게이션, 음악, 뭐 AI, 뭐 그다음에 U+ TV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U+ 모바일 TV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되어 있죠.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옥천면은 흐리고 기온은 23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야? 위키백과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방영한 대한민국의 액션 서스펜스 생존 드라마입니다. 9화로 구성되며 황동혁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위키백과 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네이버 클로바랑 같이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은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음악도 악동 뮤지션 전쟁터 틀어줘. 바이브에서 악동 뮤지션의 전쟁터를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틀어줘. 바이브에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를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이용권 구매해주세요. 구매하세요.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1분.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딱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꺼져버리네. 참. 네, 스트리밍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니뮤직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모니터가 작은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자체도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이게 그쪽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해보면 조금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화면 나누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도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이걸로도 잘 되긴 하거든요. 펠리시아 카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이거 보니까 펠리시아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왜 몇 번으로 갈까요? 왜 묻는 거야? 이게 티맵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바로 안내를 하거든요.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도 또 선택하라 그래. 그래서 약간 인터페이스에 약간 오류 내지는 조금 개선의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적용을 해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기 모터만 가지고 63km를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70km 이상도 주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전기 모터 출력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만 가지고도 평상시에 진짜 편하게 탈 수 있거든요. 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XC60이 배터리가 18.8kWh에 그게 140, 전기 모터가 143마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서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전기 모터 출력도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18.1kWh에다가 128마력이면 전기 모터도 힘이 굉장히 센 거죠. 자, 그럼 EV 모드로 먼저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EV로 이 정도 지금 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XC60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EV 모드를 선택을 해 놓으면 그러면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계속 EV 모드로만 주행을 해요. 그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XC60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60 같은 경우에는 EV로 출발을 했다가도 엑셀을 좀 깊이 밟으면 그러면 바로 엔진을 깨워 가지고 엔진이랑 전기랑 같이 힘을 써서 급가속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괜찮죠. 같이 바로 엔진을 깨워주는 거 괜찮긴 한데, 근데 일상적으로는 전기로만 이렇게 주행하다가 전기로만 좀 가속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속을 해서 추월하거나 좀 빠르게 가고 싶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볼보 탈 때도 그렇거든요. 이때는 굳이 엔진은 안 깨우고 전기를 좀 끝까지 잘 쓰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세게 밟다 보면 엔진이 살아나버려. 그래서 엔진을 안 깨우고 전기로 좀 가속을 많이 하고 싶은데 XC60에 그 모드가 없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EV 모드를 해 놓으면 지금은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그냥 전기로만 가속을 하는 거죠. 지금 전기로만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로만도 이 정도까지 가속이 되니까 야. 요거는 저는 이쪽 인터페이스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로만도 가속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도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정차했다가 신호 대기에서 같이 출발할 때 확실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들보다 더 빨리 가속이 되거든요. 전기 모터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 EV 모드에서 에코 스포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EV 오토로 해서 주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엔진이 바로 살아나죠. 지금 합산 출력이 306마력이거든요. 306마력이면 이게 라브4 정도에서는 사실 힘이 넘치는 거죠. 와. 근데 사실 인상적인 게 이 힘도 힘이지만 이번 라브4는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와, 깜짝 놀랐는데 그 요철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 실력이 정말 괜찮아가지고 진짜 매끈한 승차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계속 타보면 승차감이 진짜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게 계속 타고 싶게 만드는 승차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기본적으로는 또 나름 기존의 라브4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적으로는 좀 단단한 편인데 그 요철을 걸러주는 맨 끝단에 거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워 가지고요. 이게 좀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가 보면 그래도 이게 꽤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근데 그 진동이 좀 자잘한 그런 구간들 있죠. 그런 구간 지나가 보면 이게 느낌이 타이어가 완전 말랑말랑한 타이어여 가지고 노면을 그냥 다 흡수하고
매끈하게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라브4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게 처음일 정도로 야 힘이 진짜 세구나. 라브4 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스키드를 꽉 소리를 내면서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엄청 강력하긴 하네요. 잠깐만 타이어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겠다. 이게 지금 타이어 때문인지 서스펜션을 기가 막히게 한 건지 지금 신기할 정도로, 근데도 진짜 노면의 그 매끄러움이, 승차감이 진짜 매끄러워요. 이제 오늘 주행 멘트가 지금 계속 꼬였는데 아까 그 코너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롤은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차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게 뭐 스포츠카도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롤이 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는 그래도 조금 버티는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롤이 크죠. 예. 롤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승차감에서도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힘 자체가 워낙 세가지고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에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예, 패들 시프트까지 써서 주행을 해보면, 오 이게 뭐야. 야 이럴 일이야. 라브4 가지고 지금 어우, 이게 지금 CVT인데 회전수 보정을 이렇게 확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엄청 재밌게 지금 타고 있네. 타이어가 그립이 아주 좋은 타이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위주로 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물론 이게 힘도 있고 제가 좀 빨리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스키드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스키드가 조금 일찍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승차감을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는 타이어 같은데, 저는 이 타이어가 꽤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번 라브4 PHEV는 기본적으로 이제 PHEV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요거 PHEV 말고 기본 라브4를 아직 안 타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라브4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이거. 그런데다가 지금 PHEV 같은 경우는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꽤 충분하고, 전기 모터 힘도 꽤 강력하고, 이게 2.5 자연흡기 엔진이긴 합니다만 합쳐서 306마력이면 뭐 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그래서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가격이 5,570만 원이거든요. 근데 NX450H 플러스가 7,100만 원인 거 생각해보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도 있고, 그리고 NX가 디자인도 멋있잖아요. 실내도 나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기할 수 있으면 평상시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차 자체가 주는 어떤 주행 만족감, 그죠? 연비나 힘이나 또 승차감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만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라브4가 상당히 가성비템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저도 타보기 전에는 그냥 외관이 이번 라브4는 좀 우락부락하게 터프하게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아, 그런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PHEV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인테리어는 좀 그 레트로 감성으로 즐기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도 아까 듣고 나서 리뷰를 따로 못했는데요. 오디오는 이게 따로 뭔가 브랜드 제품이 적용된 건 아닌데, 근데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아까 볼륨을 굉장히 꽤 높여가지고 들었을 때 타격감이나 음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볼륨을 한 80%까지 올리면 그래도 그 곡에 따라서 나름 좀 괜찮은 사운드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음원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그런 곡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륨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크게 올려서 빵빵빵 듣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트리밍을 바로 지니뮤직이나 아니면 바이브를 통해서 바로 재생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음원 손실 같은 부분들도 좀 적기 때문에 좀 음질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디오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트레인은 오토에다 두고 스포츠에 두고 이렇게 하면 엔진이 살아있죠. 자, 합산으로 306마력 하나 둘 셋. 오 빨라 100. 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죠. 하긴 근데 이게 306마력인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06마력 치고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런 컴팩트 SUV에 가솔린 306마력짜리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면 상당히 강력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전기 모터도 힘이 강력하긴 한데 이게 세팅 자체가 아무래도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거나 힘이 강력하긴 해요. 가속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까지 더해서 사륜구동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슬립 없이 가속도 부드럽게 잘 되고요. 야, 이게 생각보다 힘이 진짜 괜찮죠. 쭉 뻗어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직진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바람 소리나 노면 소음도 별로 없네요. 지금 소음도 비교적 잘 차단되어 있고 이게 지금 도요타인데 렉서스가 아니고 근데도 소음 차단도 잘 되어 있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힘도 괜찮고. 그래서 라브4 PHEV 이거는 지금 타면서 좀 계속 살짝 내심 놀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이 가격에 PHEV에 이 정도 크기의 SUV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거든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이렇게 눈 딱 돌리면 순간적으로 약간 이제 응답하라는 느낌이 좀 오는 거. 그런 부분 뭐 타고 다닐 때는 또 괜찮긴 하죠.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켜서 셋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차로 유지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세요 경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핸들을 흔들어 줘야 되는 힘이 현대차보다는 좀 약하게 흔들어도 얘가 센서가 잘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양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너무 요동이 없으면 얘가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를 띄워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한쪽 손으로 이렇게 힘을 살짝 걸치고 있으면 웬만하면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세요 경고가 안 뜰 정도로 이 사람의 힘을 얘가 인지하는 센서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그 점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연비가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용한 연비가 지금까지 20이 넘거든요. 제가 시내에서도 좀 타고 아까 오면서 고속도로도 좀 타고 산길도 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합한 게 휘발유 연비가 20점, 지금 현재 20.7이 나와요. 그러니까 휘발유 연비도 굉장히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XC60 T8은 휘발유 연비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 차는 휘발유로만 하면 한 고속도로까지 합쳐도 15, 16 뭐 그 정도? 17까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이 넘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은 없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도요타가 전기차에서 살짝 뒤처진 만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기차가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전기차의 뭔가 아쉬움
아니면 좀 불편함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주춤한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좀 더 전기를 활용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또 싸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평상시에는 거의 전기차처럼 또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모델 대비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이 결국은 중고차에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그 대신 평상시에 이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 면에서는 뭐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장점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브4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NX450H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메커니즘적으로 거의 비슷하면서 오히려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이제 브랜드나 소재나 장비나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가격에서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 측면에서, 가성비 면에서 이 라브4 하이브리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모니터가 작다는 점,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무 레트로 느낌이 강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게 PHEV이고 막 시대를 생각해 보면 도요타도 뭔가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그렇게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장 크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승차감. 그래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대 이상이에요. 저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통풍 시트는 있으니까,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좀 참아줄 수, 뭐 가격 생각해 보면 그죠? 예. 이 정도 퍼포먼스와 연비와 또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도 이 정도 가격인 걸 감안해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좀 참아줄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근데 또 가격이 5,500만 원인 걸 생각해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빨리 넣어주세요. 예. 빨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적용해주고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야 아무래도 좀 더 고객들이 더 좋아를 하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경쟁 모델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경쟁 모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도요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상에서의 유지비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고 환경도 고려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